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건물을 짓다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도 있어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는지, 또 해결 방안은 없을지 현장을 직접 취재한 이청초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방치된 건물들 몇 군데를 직접 돌아보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건물 상태는 어떻던가요? 네, 우선 제가 간 곳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5층짜리 방치 건축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의 경우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봐도 폐건물이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예.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건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철근도 빠져나와 있었고요. 이 때문에 그 외벽은 흘러내린 녹슨물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일부 철거를 시도했는지 건물 중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그 사이에 좀 잡초만 무성했고요. 예. 강원도 춘천 대학가에 또 한 건물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제 건축 신축 공사 현장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5년 넘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곳곳에 설치된 그런 안전 장치조차 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지금 설명만 들어도 낮에 볼 때는 뭐 그렇지만 밤에 보면은 훨씬 더 좀 뭐랄까 으스스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흉물스럽다는 느낌 받겠어요. 네, 사실 뭐 낮에만 봐도 흉물스러운데 이제 밤에는 좀 더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예. 콘크리트가 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많고 사실상 건물의 외형을 다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물을 좀 밤에 보면 마치 뭐 귀신이라도 나올 듯이 좀 오싹한 느낌이 날 거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들은 왜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뭐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더라고요. 이제 예. 강원도 원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을 지으려고 했고 공정률이 90%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26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철거도 한번 시도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또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서 진척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흉물스러운 건물이 짓담한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건물 네. 이제 도심 외곽에 있으면 좀 그나마 덜할 텐데 그러면은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상인분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주민들 말씀도 대부분 이제 하루하루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옆에 사니까 폭탄을 끌어안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가 무서워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난다 이렇게도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또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네. 실제로 뜯겨진 건물 그 외벽 사이로 보온 단열재들이 보였어요. 그 사이로 이제 성명가루가 날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민 생활권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지 한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안고 왔던 사람들도 이런 방치 건축물들을 보고 이 근처에는 다시는 좀 안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주민 상권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슬럼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주변 지역 동네가. 그런 부분들 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방치된 건물들을 좀 통제를 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그냥 뭐 방치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태던가요? 지금 뭐 주민들 말로는 이제 뭐 호기심에 들어온 청소년들도 있고 예. 심지어 이렇게 들어와서 몰래 술을 마신 것을 본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방치하고 그걸 뭐 통제를 하거나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본 곳 중에 일부는 이제 입구를 이제 공사판 가림막으로 막아놓기는 했지만 네. 사실 뭐 요런 방식을 조금 일부 뚫어서 뭐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런 것처럼 여전히 좀 마냥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청소년이 그런 데 가서 탈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또 그 나름대로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는 건 좀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이렇게 막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좀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소로 좀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언급하신 원주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26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또 태풍이 몰아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훨씬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실제로 그 일부 주민들 말씀으로는 건물 지하에 좀 물이 차 올라서 건축물 안전에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좀 안전 상태에 대한 분석과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정밀 진단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방치된 건물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장기 방치 건축물 기준이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이 된 것들인데요. 네. 이런 건물이 작년 말 기준 전국에 286곳에 이릅니다. 공동주택이 전체 한 30%, 숙박시설이 한 20% 정도를 좀 차지했습니다. 방치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국 평균 중단 기간이 200개월, 16년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전체 방치 건축물 아까 280여 곳 가운데 80% 가까이가 다 10년이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몰려 있던가요?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1곳으로 가장 많고요. 예. 경기와 충남이 각각 30여 곳씩,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도 12곳씩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도시보다는 비도시에 이런 장기 방치 건축물이 많은 편이고 중단 기간도 약간 비도시 쪽이 좀 더 긴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렇게 사업 여건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건축주가 건물을 네. 짓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 네. 사람이 결국 사업이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경우고 더 이상 철거 비용이 더 큰 경우. 그래서 더 이상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방치된 건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조사한 결과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본 것만 해도 각종 유해 물질도 건물 안에 널브러져 있고 지하실에 물이 차 있다든지 외벽이 심하게 갈라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위험한 곳이 전국에 한 18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네. 현행법상 강제 철거는 가능합니다. 이게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에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으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강제 철거 사례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예. 그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르다거나 이해관계자가 소송에 휘말려 있다거나 이렇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자가 둘러본 두 건물은 어땠습니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도 지금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네.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자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철거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한번 선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철거 비용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거되는 사례가 있긴 합니까? 그전에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최근에 전라남도 한평군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해수욕장 어귀에 집담한 연립주택이 12년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현재 철거 절차를 좀 밟고 있고 철거 시기 예정은 올해 10월로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이 철거 비용도 건축주가 부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 그 건물을 다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땅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각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가 건물을 그냥 철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법도 이미 있는 상황인데, 예. 그 10년 장기 방치에다가 그 위험성,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예. 이 부분이 건축을 철거했을 때 예. 지자체가 이제 쉽사리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이 좀 실효성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네.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애초에 철거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좀 혹시 네. 거기에 따르는 대안 같은 게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자체에서도 일단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민간 사업자와 연결을 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재개를 위한 뭐 각종 법률,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에 건축 허가 취소 같은 적극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좀 밝혔고요. 네. 현재 공사가 또 20년 넘게 진척이 없으면 붕괴 위험 건축물로 보고 철거 명령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그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이 기자 입장에서 네. 이런 방안들이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뭐 이럴 때 써먹으려고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남 한평군의 사례처럼 좀 결국엔 실행령을 네. 실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장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뭐 사실은 행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뭐 위원회 같이 꾸려가지고 건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자체장이 철거하도록 결정하는 것도 방법인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대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구나. 저도 그런 건물 본 적이 있거든요. 뭔가 좀 대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또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총초 KBS 기자였습니다. 극심한 해양 열파로 바다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